해설하기보다도 모르고 살던 때와 알고 사시던 때 인생이 바뀝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로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앞으로 집을 얻으실 때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만 참고하셔서 이렇게 집을 얻으셔도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집을 계약하러 가서 안에 인테리어 좀 고급스럽게 해놓으면 그게 단가 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허전해도 보는 눈이 바뀌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이렇게 허전한 거를 내가 채우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오늘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란 말 그대로 바람풍, 물수, 땅지, 이치, 이자를 써서 풍수지리 그럽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는 건 자연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듣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이라든가 이상한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천주교 신부님들 풍수지리 하신다는 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목사님들도 가끔 이 집 기운 왜 이래? 이러신 목사님들도 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집만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 가면은 포근하고 따뜻한데 어느 집은 들어가면 차갑고 기분 나쁘고 뭔가 스산하고 그죠? 그게 내 기분 탓, 내 몸 탓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럼 나보고 야 네가 그런 걸 그렇게 잘 알면 내가 들어가 있고 글씨에 네가 한번 맞춰봐. 그럼 그거 다 맞춰내요. 그래서 이건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형이 만들어진 그런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오늘 풍수지리는 이렇게 우리가 미신이나 요짜리 요걸 떠나서 이렇게 방의 관상을 보는 학문, 터의 관상을 보는 학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를 보시면 여기는 골짜기네, 여기는 배산을 잘했네.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좀 더 확실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추임새라고 하나요? 여러분은 대학교 오늘 여성대학 이렇게 졸업을 하시니까 추임새에 있어서 어느 학생들보다 더 잘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공연을 봐도 추임새가 좋으면 어때요? 가수들이 더 힘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 내용이 맞다 싶으면 맞다고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풍수지리 이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땅 밑에 뭐가 많나요? 불이 많죠. 불.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많고 그죠? 그래서 불 위에 살아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탐나는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좀 나쁜 일까지도 연관이 됐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말을 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정말 땅 밑에 불보다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흔히 잘못된 상식으로 그거를 수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땅 밑에 흐르는 거 이제 정상적인 말로는 수맥, 물이 가는 길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해서 그래요. 그게 흐르면 집이 금이 가고 그죠?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잔다더라 이런 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 학문으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바꿔서 말하면 동남아에 우리에 사는 민족들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벌써 다 죽었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보다 센 수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잘못된 학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부터 땅 밑에 흐르는 수맥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땅 밑에 흐르는 수맥은 여러분들이 버드나무라든가
우리가 기억자 엘로드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1시간만 교육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거. 물론 이제 기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 여러분들이 나는 볼까 기감이 좋아. 탁 맞아떨어져. 이런 분들은 10분이면 다 배워요. 그걸로 밑에 수맥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다녀요. 얼마나 예쁜 물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마음대로 막 구정물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어도 흙을 지나면서 정화가 돼가지고 다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저 위에서부터 다시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수맥의 원리는 재미있습니다. 우리 땅 위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간다면 땅 밑에 물은 수압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땅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출발을 합니다. 땅 밑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맥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이 알고 사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땅 밑에 수맥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예요. 그래서 건물에 금이 갔어도 여기 수맥이 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나도 금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 불량이에요. 땅 건물에 금이 간 거는.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고 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또 강의하다가 너무도 이거는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손만 드세요. 그럼 제가 상황 봐서 그 설명을 틈틈이 해주고 내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또 설명을 들어야 또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요. 원래 다른 강의들은 강의가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풍수는 중간에라도 이거 너무도 궁금해 풀고 가. 그러면 손만 번쩍 들어주시면 그거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에 대한 기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마디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잘 때 제정신으로 자는 게 아니고 나무정신으로 자기 때문에 누워 자는 잠자리가 나쁘면 나쁜 방에선 나쁜 기운이 들어와 운도 나쁘게 하강을 하며 몸도 아파지지만 좋은 방에서 잠을 자면 좋은 기운을 밤새 받으니 운도 상승하고 건강까지 좋아진다.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잠을 주무실 때 내 정신으로 자나요? 나무 정신으로 자나요? 그렇죠? 내가 잠자면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방에서 잠을 자면 내 몸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잠이 안 들어있을 때는 아무리 누가 뭐가 협박을 해도 저리가 니한테는 안 말리고 우리가 잠이 들면 모기한테도 당하고 어린이가 발로 차도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안정된 방에서 자야 된다. 오늘이라도 만약 여러분이 잠잘 때 나는 우리 이 집에 오면서도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오늘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아시고 이제 첫 번째 배산임수 이거 들어보셨지요? 배산임수가 이제 우리가 풍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기본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배산임수 자청용 우백권을 알고 풍수지리에 대한 여러분이 알아야지. 아무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배산임수 자청용 우백권 이것만큼은요. 이거는 필수니까요. 자, 배산 그러면 뭐예요? 역시 집 뒤에 산을 배산이라고 해요. 뒷배자 써서. 그래서 우리가 뒷배가 좋아야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뒷배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리나라는 진짜 뒷배 따져요. 누구라도 전부 뒷배를 단단히 하시려고 그쵸. 그쪽 뒷백이 있으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뒷백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뒷백이 튼튼하면 훨씬 승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뒷백 그래서 배산 이런 배산이 있고 이런 배산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산 바로 밑에 살면 산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세죠. 그럼 낮은 산을 한 번 해서 이쪽이 훨씬 낮죠. 이렇게. 이 산 바로 밑에는 너무 세서 도 닦는 도인이나 사셔야지. 우리 일반인들은 이 기운을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뒷산 바로 밑에보다 이렇게 한 번 딱 낮은 산이 한 번 하고 이런 쪽에 집을 지어야 안정된다. 우리가 지금이야 북한산 옆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그 도봉산이니 이런 산 밑에 아파트 짓지 옛날에는 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이 잘 없었죠. 거기는 그냥 산을 지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지. 요새 들어와서 이런 높은 산 옆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뭐예요? 산청에 있는 문필봉이라고 해요. 이런 산이 집 뒤에 있으면 어때요? 집 뒤에 있으면 문필가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산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높고 세 보이죠? 그러면 이 산하고 높아 보이는 집을 짓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진다. 그렇죠? 센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냥 감당을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 아파트는 근데 여러이 감당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높은 산 옆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는 도봉서원에서 보이시는 안산이라고 그래요. 집 앞에 책상 자리를 안산이라고 그래요. 풍수지리에서 안산 주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봉서원에서 책상 공부를 잘하려고 안산을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그만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기죠. 하회마을이죠. 하회마을도 보시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산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와집이 많이 보이죠. 이 산을 벗어난 이쪽에는 아무래도 좀 더 그죠? 뭔가 풍수지리를 잘 이용한 동네로 안 보이나요? 보이지는 몰라도 그죠?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훨씬 낫다. 이걸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산 모양입니다. 배산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높이, 그죠? 그러면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어린아이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한 배산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삐죽 이렇게 올라와 있다. 아이가 올라와 있으면 뭐랄까 뒷배가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강력한 공직자. 자, 이렇게 부드러운 공직자. 우리가 산 모양을 따라가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산 모양을 따라간단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싸나워요. 세고. 근데 요런 산 밑에 사는 사람들 가보면 마을 인심도 좋아요.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면 마을 인심 다 나와요. 요렇게 이제 배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임수 그러면 뭐예요? 배산. 앞에 물이 있으면 임수. 그죠? 그래서 배산, 임수를 이쪽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안동이 옛날에 좀 척박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지는 못했어요. 옛날에 풍수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근데 같은 경상북도 물론 이제 저쪽에 경북 포항 여기도 포항제철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잘 살이 전부 다. 그래서 이 경북 안동이 풍수지리를 가장 활성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몇 자리는 가면 이 동네 다 있어요. 이 동네 가면 이런 고가 마을도 많죠. 이렇게 풍수에 맞춰서 가장 활성화된 도시가 경북 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산임수 오늘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자청룡 후배코. 자, 자청룡 후배코는 좌청룡 그러면 참 좌측 산 그러면 될 건데 참 있어 보이게 좌청룡 그랬죠. 그래서 좌청룡은 남자, 그죠? 후배코는 여자 크게 말하면. 그 다음에 좌청룡은 벼슬, 공직자. 그 다음에 우백호는 사업, 재물, 사업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앞을 보는 기준은 자 여기서 내가 앞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얘가 우백호가 돼요, 좌청룡이 돼요. 그렇죠? 좌청룡이 되죠. 내가 여기 서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는 이쪽에 서서 여기를 바라보면 우백호가 되고, 그죠? 만약에 아까 그런 배산을 갖추고 이런 멋진 우백호를 만나면 여자라고 했죠. 미인이 태어나요. 예쁜 딸이 태어나고 미스코리아 타고난 집에 가보면 멀리라도 이런 산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미스코리아 어쩌다 부모 유전자 잘 받았네. 근데 부모하고 전혀 다른 미스코리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5대까지 올라가 봐라. 누군가는 있을 것 같아. 근데 5대까지 올라가도 없어. 그걸 뭘로 설명할 건데요. 산이 인물을 만든다. 그래서 사업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 이렇게 8개 봉우리가 있는 쪽에 우베코 쪽에서 사업을 하면 8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만큼 이렇게 굴곡진 산은 좋은 거예요. 예, 일로 이상 오늘부터 이제 산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 구봉산 가보시면 대전에 이렇게 구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런 그러니까 구봉산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나 이제부터 딴 거 필요 없어 재물만 이렇게 7대까지 가면 되겠다 싶으면 구봉산을 500호로 둔 자리에 사가 계산을 한 땅을 찾으면 되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청룡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요거는 이제 이 용맥이라 그래요. 이렇게 쫙 뻗은 이 용맥이 여기서 이렇게 꺾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이 꺾어 들어가서 우리나라 신격구 회장님 신격구 회장님 원래 태어났던 생가토로 기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잘 나가는 분들 알게 모르게 좋은 자리에 다 계십니다. 우리만 그냥 그거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느 날부터가 그렇게 됐죠. 자청룡은 크게 말하면 남자 벼슬. 자, 우리 신랑이 공직자야. 공직자고 지금 그 자리를 딱 지켜야 돼. 그러면 요런 산이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좌청룡으로 좌측으로 내가 앞을 봤을 때 좌측 그러면 좌청룡이 되고 우리 딸이 미스 코리아가 되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너무도 잘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쉽죠? 네, 너무 잘 알아들으십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런 자리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집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쪽이 좌청룡이 됩니다. 여기서 앞을 보니까 맞죠? 자, 여기서 앞을 보면 이게 좌청룡이 되고 여기서 이쪽을 보면 우배포가 됩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 디귿자인 형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도 충분히 이런 자리 찾아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또 바꿔서 말하면 나는 그 재물만 있으면 된다 싶으면 여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시면 요 전체가 우배포가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좌청룡이 필요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체가 좌청룡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 들어가 좌청룡 있는 사람 이쪽에 뻥 뚫려서 말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신랑 자리가 좀 비실비실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형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좌청룡 됐고 이제 좌청룡 500호까지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명색의 풍수지리 그러면 좌청룡은 남자, 공직자, 벼슬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500호 그러면 여자, 재물, 사업가 이 정도는 요 기본은 알아야 돼요. 배산임수, 뒷산이 낮을수록 좋다. 낮고 길수록 좋다. 즉 바꿔서 말하면 배산에서도 만약에 아까 보셨던 배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낮은 산이 쭉 끝까지 내려가는 끝나는 자리에 만약에 요런 용맥이라 그래. 요걸 만약에 배산을 해서 집을 짓으면 좌청룡 500호가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더 좋고. 자, 우리가 부잣집 묘터 가보면 딱 이렇게 꼬불꼬불 간 끝난 자리에 딱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요 끝자리에 다 부잣집 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묘하게 얘 끝자락에 가보면 이 용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청룡 500호가 바로 신기할 정도로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오묘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서 배산 힘수보다 더 좋은 게 이 끝자락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좌청룡 500호까지 현관 풍수 이것도 좀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건강풍수 현관은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사람의 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여기는 전부 모범생들이니까. 그렇죠? 현관을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입가에 온 바풀떼기 다 묻히고 밖에 나온 거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바쁘셔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오세요. 요거 하는데 5분이 걸리겠어요? 10분이 걸렸어요? 딱 2분 걸리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해봅니다. 살다 보면 저녁 어제 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기가 막 이렇게 될수 많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내 마음도 현관을 나설 때 마음이 이렇게 해놓고 현관 딱 나설 때 하고 이렇게 해놓고 현관을 딱 나설 때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관 닦는데 한 10분?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독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소독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꼭꼭 닦아줍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신발에 온갖 잡균 다 묻혀와요? 안 묻혀와요? 안 묻혀옵니다. 근데 우리는 현관에서 온갖 병이 시작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현관에 왔다가 이런데 맨바닥으로 밟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자연스럽게 내 집 안방으로 들어와요. 그게 코로나가 아닐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병이 없어요. 코로나 때 감기 환자가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죠? 병원이 진짜 감기 환자가 안 생긴대요. 사도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소독제로 한 번씩 닦아주면 여러분 집안이 건강해진다. 이거 명심하세요. 내 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건강함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많이 물어요. 뭐 신발이 밖을 보는 게 좋으냐 안을 보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꼭 내가 또 하면 더 보면 꼭 그거 질문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장사집 가면 신발이 어디를 향해요? 입구를 향하죠. 왜겠어요? 빨리 먹고 가라는 거예요. 갈 때 빨리 신발을 신고 가야 다음 손님 받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지 뭐 이게 안을 봐서 좋고 밖을 봐서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내 집 식구들 이렇게 안을 향하고 해놓고서 그래 내 집에 온 식구는 편안히 푹 쉬어라는 뜻으로 안쪽을 향하는 게 좋습니다. 내 집 식구들은 일반풍수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현관은 이렇게 초록식물들이 있어주면 참 좋습니다. 현관에서 초록식물들이 이렇게 해주면 입을 이렇게 청량하게 해주는 거랑 똑같죠. 또 맑은 종소리가 나도 좋고요. 종소리가 맑고 고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이 신나게 바깥에서 일을 보고 집에 현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문 열기가 싫어요. 뭔가 머리끝이 쫙 서면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그런 집은 그 외에 현관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까지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는 바깥에서 너무 기분 좋게 왔는데 현관에만 딱 서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또 하필 그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야, 술 한잔 하자. 너 오랜만에 너 보러 네 집 옆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현관에 입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집은 현관이 나쁘다. 그런 집은 여러분이 발에 힘을 쫙 붙이고 네가 못 들어가게 해도 난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시고, 그런 집은 종소리를 아주 싸나운 소리, 우리가 종을 들어봐도 어떤 건 맑고 고운데 어떤 건 귀가 따갑게 싫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 종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당들 그 종 치는 소리 귀가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아주 싫죠. 그 이제 나쁜 기운들 나가라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은 종을 아주 시끄러운 걸로 하시고, 입구에는 꽃이 클수록 좋습니다. 송이가 큰 만큼 큰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화려할수록 좋고요. 화려할수록 좋고, 이게 이제 조화거든요. 근데 조화는 죽은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화든 생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조화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씻어주세요. 씻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은 꽃을 만들어요. 조화 한 번 사면 평생을
안 씻습니다. 그래서 죽은 꽃처럼 됐을 뿐이지. 네. 그럼 그림도 다 죽은 그림이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좋은 기운이 우리 집에 쑥 들어온다. 이렇게 해바라기도 이렇게 좀 많이 해둬도 좋다. 이렇게 이런 풍성한 이런 꽃 그림이 있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굳이 생활을 두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나는 그냥 이런 조화를 사고 싶다. 그럼 조화를 하셔도 되고, 그 여러분들 편의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액자를 한번 걸어놓으면 일평생 안 닦는다든가 이런 거 하시지 말고 한 번씩 액자도 좀 닦아주세요. 까맣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에만 안 보이지. 이렇게 현관 풍수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다. 다음에 거실 풍수. 거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거실은 우리가 그래서 신랑이 직장이 이렇게 이제 좀 직장에 출근을 하시던가 뭐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실은 신랑의 직장,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내 직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은 이렇게 깔끔한 느낌. 환하게. 어떤 집 가보면 전기세 아낀다고 어둡게 해놓은 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렇죠.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우리가 뭐랄까 우리 집 기분이 우선이에요. 우리 집 기분이 캄캄해지면 내 사회의 기운도 캄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파를 던져야 될까요? 뭐 앞으로 봐야 될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소파 자리도요. 사실은 이 자리 그 자리 같아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만 앉으면 식구들이 싸우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근데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소파 자리가 나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한번 실직이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바꿨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 집은 거실 전체가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80%예요. 그 다음에 20%는 이쪽 동시에 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실에서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앞이 이 소파 자리에서 봤을 때 앞이 트여갖고 있으면 트인 집으로 분류가 돼요. 앞이 트일수록 좋다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 가운데 서서 앞을 보면 막혔어. 그런 집 있죠. 앞동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트였고 또 이쪽에서 보면 막혔어.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막힌 집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봤을 때 앞이 트였으면 45도로 앞이 트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같은 조건일 때.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면 내가 앉아서 별로 식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편안한 자리면 그냥 굳이 좋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같은 촉이라고 하죠. 그 촉은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자의 촉을 따라야 돼요. 중요할 때는 뭔가 이런 섬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안방에서는 잠이 안 오고 뭐 작은 방에서 잠이 잘 오고 뭐 이런 촉들은 여인네들이 더 발달돼 갖고 있는데, 남자들은 지가 신경 쇠약해서 그래 뭐 애꿎은 또 갱년기라는 것을 싸붙여서 또 이렇게 억울하게 몰기도 하죠. 그래서 거실은 정리하면 밝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요 위에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요. 그림을 걸더라도 뭐 아까 이야기대로 나는 돈이 좋아, 재물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아빠가 사업해서, 그럴 때는 노란 그림들 있죠. 해바라기 그림들. 근데 우리 신랑은 돈을 밝히면 잘려 그 자리에서. 그럼 공직자가 됐죠. 그죠? 공직자가 돈을 멀리할 때는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청정한 소나무 그림이나, 우리가 소나무가 변함없죠. 그죠? 청정한 소나무 그림이나 바위산, 바위가 뭔가 좀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죠. 그래서 바위산 그림을 액자로 걸어두는 것도 좋고,
나는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기게 전부 성격들이 급하다. 그럴 때는 물 그림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기운을 편안하게 불을 꺼준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돈 기운이 좋다, 뭐 재물이 좋다보다도 내가 너무도 화가 세고 그럴 때는 또 약간 꺼주는 것도 좋고, 나는 너무 소심해서 좀 달려야 되면 그럴 때는 또 말 그림도 좋고, 약간 자기 성향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예, 꼭 우리가 재물복이 좋다더라 이거보다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거시했습니다. 다음에 안방. 안방에 그 출입구에서 얼굴이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텔레비에서 무조건 45도 각도로 놔라고 방송에서 내 나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거실에서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잠이 잘 오면 이게 가장 최상적인 배치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잠이 안 와.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잠이 너무 잘 와. 그럼 어느 게 맞겠어요? 내가 잠이 잘 오는 게 맞아요? 45도가 맞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출입구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된 경우도 많이 봤지요. 그죠? 이쪽에 장면 그렇게. 근데 이렇게 했어도 내가 잠만 잘 오면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내 모든 생활이 다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잠 잘 자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민할수록 이런 나쁜 자리를 잘 찾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서남북을 다 해봤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스님이 해라는 대로 다 해봤다. 여기다도 머리를 해보고 머리가 여기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을 바꿔야죠. 그럴 때는. 또 방을 바꿔갖고 베개 들고 일로들로 몇 바퀴 돌아봐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은 분명히 답을 찾아요. 근데 뭐 식구들 방 중에 내가 애들 방을 하나 뺏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애들 돌아가지고 그나마 가장 무난한 자리를 찾아야 되지만 애들 다 나가버리고 그냥 내가 고르면 내 방이야.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뺑뺑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요거 하나면 끝 뭐 이런 거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요거 내가 말한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좀 귀찮기는 하시더라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방 침대 배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안방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불을 꺼야 좋으냐 어두우냐 좋으냐 이건데 내가 잘 때는 끄는 게 좋고 나는 근데 불을 끄면 잠이 안 와. 그러면 켜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건 내 스타일적인 문제지 불을 꺼야 기운이 들어 안방에 재물이 쌓이고 불을 켜두면 재물이 달아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걱정 마시고 그거는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지을 때 무슨 할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또 그 집 하나 지은다고 하실까봐 집 요거 창문이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내 뒤 이렇게 똑같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될 것 같죠? 아까 제목을 보니까 뭔가 역시 그쵸 뭔가 이것이었어. 항상 여러분이 집을 지으실 때 앞뒤 창문이 없으면 이렇게 똑같아 버리면
이거는 커피점 형태지 우리 집은 아니다.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카페는 어때요? 그냥 창문이 많을수록 좋죠. 사람들이 답답해서 온 거지 뭐 가치로 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죠? 그런데 위에는 집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자, 부엌 쪽이나 이쪽에 창문 하나 이렇게 내고 이렇게 만약에 주택이라면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닫았다 열었다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거실 그 부잣집 가보면 여기를 갖다가 큰 창문으로 했다가 이렇게 노을 스크린처럼 꽉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청마루 해서 시원하게 보내고 싶을 때는 뒤를 확 밀어버리고 또 아닐 때는 닫고 그냥 일반적인 집은 주택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창문 이렇게 뒷창문 이렇게 하는 게 병의 원리처럼 기운이 가장 잘 보입니다. 등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기운이 잘 담겨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 부잣집 가보면 이 앞창문이 이렇게 대가 있죠. 이렇게 대가 있고 요 어때요? 여기가 이제 마루죠. 마루 뒤에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할 때는 뒤를 환하게 뚫어버리고 앞을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부잣집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창문을 많이 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밤마다 아기가 울면 여러분의 며느리나 딸이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잘 놀던 아기가 우리 집만 오면 울어. 그럼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아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 그걸 모르고 저놈 소는 게 우리 집만 오면 울어. 그러니까 너 오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애가. 근데 다행히 어느 방에 가면 얘가 또 안 울어. 근데 그 방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도 저 방에 가서 오늘부터 생활을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도 바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아기가 밤마다 울면 그 방이 너무 안 좋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부모가 계속 그 방을 쓰고 나면 나중에 사업이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부도가 납니다. 근데 이 풍수를 모르는 부모들은 자가 내 밤마다 울어서 우리가 재수없어서 망했다. 그 애만 보면 일생을 미워하는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우리 집 하면 애기가 울어야 하고 여러분 친구분들이 그러면 그럼 너 그 집에 문제가 있다. 애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부부가 살던 집에 여러분의 딸, 아들이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잘 있던 애들이 새로운 집에 딱 둘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뭐 젊은 청춘이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애가 태어나자마자 내 울어. 그럼 그 집에 문제가 있어 없어?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은. 그러면 그러면 방을 한번 바꿔봐라. 방 다 바꿔보고 안 되면 거실이라도 가봐라. 거실에서 자도 애기가 울면 너 이사해라.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그래서 아기는 울면서 이 방이 나쁘니까 이사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애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울면 그건 99.9% 나쁜 집이에요. 옛날에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 옛날에 그 시간에 제사 지냈던 시간이죠. 귀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 1시부터 3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1시에 제사 지내면 닭이 뽑기하고 3시에 울면 그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가 4시에서 6시 사이에 깨서 우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양기의 시간이니까 그거는 애가 그냥 체질적으로 우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운다고 해서 나쁜 집이 아니고 시간을 보자 이거예요. 아기가 오늘부터 이제 아기는 그 누명을 벗었죠. 아기가 울어서 집안이 망한다 이러고 이제 없어도 되겠죠. 화장실 풍수지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집이 있어요. 화장실만 가면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죠? 그런 집들은 화장실이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바꿔서 말 우리 방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공부할 때는 어디서 공부한다? 화장실 가서 공부하면 돼. 요즘 화장실에서 뭐 우리 어릴 때처럼 그런 재래식 이런 게 아니고 깔끔하니까 우리 신랑이나 아들이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 나는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너무 잘 돼. 그럼 오늘부터 너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화장실에 듣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안방이 돼야 될 자리가. 건설사가 풍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닫아두는 게 좋을까요? 뭐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열어두면 복이 나간다. 뭐 닫아둬야 된다.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퀴즈 한번 낼게요. 화장실 열어둘까요? 닫아둘까요? 그죠? 그거 닫아두나 열어두나 그 위생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뭐 운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닫고 물을 내리면 나쁜 유해성 균들이 같이 따라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리면 그냥 밖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걸 열어놔서 복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화장실에 대한 동향으로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 가보면 근데 화장실이 무섭다던 화장실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화장실이 무서운 집이 제일 정상적인 집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악몽 꾸는 방이 안 좋다고 했듯이 애들이 화장실만 가면 울고 짜고 안 가려고 했던 옛날 집이라면 거기는 화장실이 제일 나쁜 곳이니까 그 집은 정상적인 집이다. 화장실이 나빠야 좋은 집에 들어가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신랑도 나 여기 화장실만 들어오면 이리 빨리 나가고 싶어. 근데 이리 빨리 안 나와 이러면서 막 투정 부리면 좋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기운이 나쁠수록 좋다.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수록 좋은 화장실이다 이렇게. 그렇죠. 뭐 요즘은 무서울 것도 없죠. 우리 때는 뭐 어릴 때는 화장실에서 종이 떼고 막 어둡고 그 추억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지금 2시 35분인데 지금 다른 데서는 요만큼 가고 거의 강의가 2시간이 다 갈 겁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지금 빨리빨리 요점 정리를 잘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위성으로 또 지도부 교육까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대장금방, 삼살방. 이거는 그 사실 대장금방, 삼살방은 우리가 그 이사하실 때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많이 피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뭐 하러 가는 것까지 뭐 공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이쪽 방향을 피하는데 대장금방, 삼살방으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공사를 크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공사가 끝난 집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아니야 웃기지 마라 그게 지적을 해서 못 들어간다 싶으면 만약에 대장금 방위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만 가고 점검만 빨리 하고 오세요. 내가 거기 주인이라는 느낌을 별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하는 동안. 이해가 가세요? 내가 주인처럼 여기서 계속 삿대질하고 이렇게 보다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점검하고 꼭 길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 잠시 밖으로 잠깐만 나와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최대한 대화를 빨리 끝내서 내가 그 집에 공사하는 느낌을 터신한테 최대한 덜 준다. 이 집에 공사하는 건 이 업자가 다 바가지 써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장금방이 삼살방위로 가면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가? 최대한 시간을 줄인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냥 그거 보신다고 막 한 2시간 3시간 계속 있지 말고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30분 미팅만 하고 빨리 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삼살방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수맥과 음기 차이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수맥과 음기 차이는 수맥은 땅 밑에 흐르는 기운을 그냥 우리 속세에서 그냥 수맥이라고 할 뿐이지 걔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정의한 건 그거를 나쁜 기운을 음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음기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우리의 기운을 빼고 인생의 운을 이렇게 갉아먹는 걸 이제 이렇게 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기운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방을 바꾼다. 그래서 조상님 화장을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 요즘 자꾸 화장이 요즘은 대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 갔는데 이런 묘자리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아요, 나빠요? 여기는 딱 봐도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묘가 딱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얘가 뭐예요? 좌청룡. 다 됐습니다. 이쪽이 후백호. 후백호가 이렇게 겹겹이 있죠. 이렇게 멀리 외백호까지. 근데 요런 자리 보시면 벼슬은 일대를 하고 재물은 하나, 둘, 셋, 3대를 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재물이 감았다 이거예요. 예인이 잘 계시면 이 자리를 꺼내서 화장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들어올 복을 못 받는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복수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내는 기운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파수를 못 받는 거지 여기 계신 분이 우리한테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든지 후손들한테 좋은 기운을 주려고 하는 거지 뭐 꿈에 나타나서 뭐 복수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꿈에 나타났다는 건 불편하고 추우니까 좀 춥다 이러신 경우도 많이 있죠. 누워 계신 분들이. 물론 여기도 나쁜 자리인지 좋은 자리인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한 곳이에요. 그냥 사진만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지 요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쪼아주는 기운이 없으면 묘가 자꾸 밑에 기운이 여기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밀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의 그 자식이나 후손들이 엄마 아빠다 이쪽에 성묘 다니기 멀고 성가시니까 화장할래.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장을 할까요? 말까요? 그냥 안 찾아도 되니까 놔두라 그러면 됩니다. 너 안 찾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천하의 명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엄마 내가 찾아보기 쉽게 저기 가시밭에 우리 집 바로 옆에 누워서 있으면 내가 날마다 갈게. 그러면 그 가시밭에 누워 있을래요? 편안한 여기서 안 찾아와도 좋으니까 여기 누워 계실래요? 그쵸? 답은 누구나 똑같죠. 그죠? 근데 결국 나이 40 넘으면 지 살기 바쁘지 내 찾아올 시간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 이제 40이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옆에 친구분이 더 좋습니다. 맞아요? 마음 맞는 친구가 더 낫지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뭐 뜯어가는 자식은 그냥 너 알아서 잘 살아주는 게 제일 고맙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계신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햇빛도 잘 들어가고 명랑이야. 그러면 그냥 놔두시라는 거예요. 안 찾아도 되니까. 이게 풀이면 지 아무리 놔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저거가 안 할 거 언젠가 안 할 거. 그죠? 그래도 놔두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니 괜찮다 놔두라. 너 안 찾아도 된다. 엄마까지만 가고 말란다. 그냥 이러시면 돼요. 명심 잘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파평윤씨 묘지로 알고 있는데 파평윤씨 경주치시 분들이 진짜 묘는 명랑자리 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여기서 주던 기운을 못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앞마당은 재물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왕이면 앞마당이 넓은 게 좋다, 좁은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배산임 수할 때 앞마당이 넓은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되었던 집은 함부로 팔지 마라. 그렇죠? 근데 평수만 괜찮으면 안 가고 싶은데 이 집이 너무 좁아. 20평인데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을 벌어. 근데 그 당첨 안 된다든 앞으로 집값이 왕창 오를 35평짜리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집을, 잘 되었던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팔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일어섰던 집은. 내가 이 집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 인생이 고달팠어. 근데 이 집 들어가고 나서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완전히 내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면 안 돼요. 아니면은 정말 좁으면 20평이 좁으면 바로 옆에 하나 얻어서 그냥 나란히 얻어서 살고 그래도 불편하면 우리 같은 전문가 찾아서 이 집에서 돈이 너무 잘 됐는데 요즘 기운하고 비슷한 집이 이 주변에 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던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묻고 이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 많이 봤죠. 좁다고 이사 나갔다가 폭삭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그래도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얼른 도로 되돌아와요. 얼른 센스 있는 분들은 내 그 집 더 줄게. 내한테 도로 되팔아. 나 딴 집 가니까 잠이 안 와. 이래갖고 한 돈 천만 원 더 얹어주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5층에서 내가 살다가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들고 이상해. 그러면 4층이나 6층은 같은 기운이에요. 내가 7층이면 8층하고 6층이 같은 기운.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은 같은 기운이다. 이해했어요? 아파트는 그래요. 아파트는 같은 기운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1호 살았는데 2호가 나왔다고 덜컥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위층 아래층이 같은 기운이에요. 생각해봐요. 위층 아래층이 같은 기운이죠. 그죠? 현관도 똑같이 있고 안방도 똑같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1호 살았으면 2호는 어때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1호와 2호는 다르니까 위층, 아래층으로 가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들었으니까 절대 잘 됐던 집을 팔 일이 없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일이 있다고 뭐 야 빨리 너 위층이나 아래층 그것도 없으면 위층이나 아래층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나왔는가 해서 들어가라. 그래야 네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안 그러면 너 폭포수에 밀려나간 것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집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돈이 없어도 돼도 될 만큼 많이 벌 때 그때 아무 데라도 이사하고 싶으면 그때 해라. 지금은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집을 이사하면 안 돼요. 역시 가게도 마찬가지죠. 잘 된다고 작은 가게 팔고 큰 데 갔다가 망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또 그 자리를 또 확장했다가 또 망한 경우도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가게는 확장을 할 때요. 집이 없는데 만약에 요 가게를 만약에 이게 전체가 만약에 가게예요. 근데 현관이 여기 있어서 가게 출입구. 근데 확장을 하면서 출입구를 여기나 여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하고 싶으면 출입구 만약에 주방이 여기 있었으면 주방 그걸 놔두고 그거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확장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일체 건들지 말고 출입구 주방 카운터 요건 옛날 모습 그대로 놔두고 확장을 해야지. 무조건 출입구 주방이 바뀌어버리면 그날부터 그 집은 이제 서서히 망해. 이게 하루 이틀에 망해버리면 네가 확장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망해도 천천히 말려주기듯이 망해요. 이게 다음 달에 매출 100만원 줄고 또 다음 달에 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망한지 모르지 어느 순간 망해버리니까 이거 확장해서 망한지 모르고 확장을 해서 망했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다 늦은 거야. 그래서 확장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모양을 지키면서 확장을 한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얼굴 성형을 하더라도 눈자리 그대로 지켜주고 코자리 그대로 지켜줘야지. 이쁘게 한다고 눈하고 코자리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못해요. 근데
망했던 가게는 이래 망해나 저래 망해나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하더라도 잘 되는 가게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그 질문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 강의를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늘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와버렸어요. 보통 강의를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2시간 다 걸려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화장이 많이 예. 노를 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리는 똑같지만 요즘은 화장을 해서 예. 항아리에다 그 자리에다 예. 성장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매장이나 화장을 해서 그 자리에다 놓는 거와 자리는 상관없나요? 자리는 상관이 없는데요. 화장을 해버리면 자리가 좋으나 나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화장하는 거와 매장하는 거에 틀리다고 하요. 맞아요. 매장을 하면 내 몸에 그 뭡니까 유전자들이 기운이 그대로 내한테 파장을 보내요. 그래서 매장과 화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만약에 그런 명당에다가 화장을 해서 넣어버리면 100을 기준했을 때 1% 기운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생장을 하면 쉽게는 적게는 명당에 들어가면 100%에서 기본 1000%, 2000%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명당을 한번 찾는 분들은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서는 뭐 어느 자리에 이렇게 묘를 써도 별 차이는 없다. 근데 생장을 할 때는 나쁜 자리 묘를 쓰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네이버 지도로 좋은지 보는 요래 이제 네이버 지도 요게 이제 진짜 공부예요. 아직까지는 졸아도 괜찮았지만 이제 졸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산이 잘리면 어찌 될까? 여기 하나 요것만 더 할게요. 하도 요즘 도로 낸다고 잘 자르니까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그저 싹둑 잘려버리죠. 참 이거는 진짜 문어 다리 자른 거랑 똑같습니다. 다리 잘라면 문어 다리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로 쭉 가면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는 산이 끝나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는 어미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이 뻗어나온 곳을 쭉 따라가 보면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부모산이 가는 쪽으로 쭉 이렇게 그쪽이 이렇게 우리 집이 만약에 요 밑에가 살 것 같으면 요거 잘린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요 밑에 쪽에 산다면 그 길 건너에 산다면 별로 큰 상관은 없는데 또 바로 밑에 살면 요게 또 골바람이 돼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리는 순간 제일 위험한 집은 어디? 요 산의 끝자리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이 골바람이 난데없이 배산이 됐던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배산이었는데 얘가 잘리면서 난데없이 이게 북풍을 때릴 때 이게 이제 남풍을 때리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우리가 북풍 한설 그러죠. 북풍이 그만큼 세다는 거니까 북쪽이 잘리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뒤가 북쪽인데 여기 잘려버렸다. 그러면 그 질로 이삿짐 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리는 게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산한테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도 많이 잘리거든요. 요거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게 잘리는 순간 뭐 갑작스레 그 마을에 암이 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이 산 기운이 들어갈 때는 인삼을 먹은 것, 산삼을 먹은 것처럼 좋은 기운이 마을로 다 들어왔는데 요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이 산이 해꾸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던 에너지 못 먹을 뿐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날마다 산삼 한 뿌리씩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날마다 힘이 났는데 난데없이 그걸 안 주고 공기도 줄어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병이 나죠. 먹던 거 못 먹으니까. 그래서 병난 거지 산이 해꾸지하고 이건 아니다. 주던 걸 못 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네이버 지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여기 지도. 자, 여기 지도를 들어가셔서 위성을 이렇게 딱 누르셔야 이렇게 딱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네이버 지도를 다운받으시면 바로 자,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한테 알기 쉬운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또 목소리 계시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용맥이라는 게 이것도 내내 기입이 들어가 있었어. 자, 용맥이라는 게 요걸 용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록 한 거 보이시나요? 부자들 면은 여기 다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안동 김씨 여력을 알고 있는데요. 용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볼록. 자, 요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걸 배산으로 한 집이 이 동이죠. 그죠? 그럼 이 여기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디냐 그러면 요게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앞이 막아서 깝깝하다 이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런 용맥이 들어올 때는 깝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 기운을 누가 먹느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하게도 이 집은 요게 어때요? 자청룡이 돼서 이쪽에 도로의 기운을 막아줘야 안 막아요. 참 감사한 동입니다. 이 동에 제 고객님을 내가 이 집을 하나 찾아드렸어요. 코로나에도 매출이 30억이 부르셨다고 아주 좋아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도로의 기운을 막아줘서 오히려 더 좋게 된다. 만약에 이 용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집은 어디일까요? 이 용맥이 없고 뒤에가 들판이야. 자, 1, 2, 3. 1번 정답이에요. 역시 옆에 계시니까. 왜냐면 뒤에 산이 없을 때는 얘들이 우리 집 뒤에 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밭에 있는 아파트에 갔을 때는 무조건 이동이 제일 좋다. 얘들도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주죠. 그죠? 또 얘한테는 얘가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서 이 용맥이 그래도 이렇게 뻗어나오니까 여기서도 제일 좋은 게 요 라인이 되겠죠. 만약에 용맥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압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용맥이 없을 때는 무조건 요거 두 용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되는 집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자, 1, 2, 3. 몇 번? 1번이요. 벌써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1번이 피해야 될 집이 도로가 양쪽에서
쌍으로 이렇게 때리죠. 여기 사는 분들은 어쨌든 자, 여기서도 굳이 좋은 집 찾아야 된다면 여기서는 그냥 요 맨 앞으로 오는 게 그나마 제일 낫죠.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집 뒤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 경우는 사실 살아보면 좀 예민한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뭐 문 닫고 살면 되지만 계속 문만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용맥이 가장 알기 쉽게 나온 용맥을 먼저 한번 봤습니다. 이런 용맥 끝자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톤데인 하나만 갖다 놔도 이상하게 여기만 가면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보면 보통 꼭 이런 자리에 해놨대요. 그래서 300자리다가 이렇게 꼭 보면 자연인이다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용맥에 있는 집들을 잘 못 봤어요. 자, 여기서도 또 같은 조건일 때 어때요? 여기도 용맥의 형태를 띄었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남향으로 하나 지어진 게 있다면 얼마나 집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묘하게 저거 집을 삐뚤삐뚤하게 지어갖고 그나마 여기서 조금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한다면 노동 정도. 그죠? 요 틈새로 이렇게 기운이 좀 그런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찾아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이제 우리가 논산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논산을 한번 볼까요? 논산하면 그래서 이제 논산은 이렇게 보시면 산보다도 논이 좀 많지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 논이 많다는 건 옛날에는 아무래도 부자 마을이었지만 옛날 부자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한테 몰아간 부자였잖아. 논 전부 한 사람이 다 경작하고 그 옆에 다 소작을 하고 그랬지. 사실은 옛날에 이 논이 그때 사셨던 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됐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용맥의 형태를 뭐가 띄어서 얘가 살짝 이렇게 띄었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렇게 쭉 온 이 마을이 이 용맥의 기운을 살짝 받고 있으니까 방죽 1, 2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방죽 1, 2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용맥이 쭉 들어와서 마지막 끝을 이루어준 여기에 마을이 있으면 좋은 건데 아무도 안 살아요. 아깝죠. 그리고 이 용맥이 끝나는 자리에 이렇게 길이 나는 건 참 아까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무슨 도로를 내냐고.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풍수지리 강의가 돼야 돼요. 도로공사 이런 거.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참 이런 데 도로가 난 건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무조건 이렇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자리 이렇게 높이를 보면 제법 그래도 언덕이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배산임수로 참 좋은 자리인데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용맥을 한번 또 어디가 명당 자리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좀 산이 여기 낮아 보이죠. 그죠? 자꾸 보시면 산이 높고 낮은 걸 볼 수가 얘가 갑자기 늦어지지. 용화산 이게 쭉 들어와서 이쪽으로서는 산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굳이 집을 짓는다면 이쪽이 남쪽 여기가 서남향 네이버 지도 보시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동남향 여기가 동쪽 서쪽 서부 정부 동부 동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 집을 짓을 때는 서남향 집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집을 짓더라도 무조건 남향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자 여기서는 어디로? 동남향 집이 좋겠죠. 그죠? 여기는 동남향 집이 좀 더 유리하다. 산의 모양 여기서는 이제 정남향이 좋겠죠. 바로
이런 자리라면 이걸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배사는 잘 된 모양이죠. 이런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한데요. 협조 좀 하세요. 이런 자리도 이렇게 여기가 500호가 돼 있어 놔서 여기도 마을이 들어가면 좋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이런 자리도 굉장히 벌써 누가 누워 계십니다. 뒤에 묘가 보인다고 해서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가 정말 보기 흉하고 그 뭐랄까 경사지고 이상한 자리 묘가 나쁜 거지 이렇게 낮은 산에 안정되게 있는 묘를 집뒤로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 뭐 목장이나 소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소들도 편안하게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참 아까운 동네입니다. 이런 자리에 마을이 있어도 좋은. 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반장님이 계신가요? 반장님 안 계시면 누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 따로 없어요? 총무님도 안 계시고요.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 공부만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집을 하나 이렇게 또 띄워놓고 보는 것도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자기 집을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봐요. 집을 또 보면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뒤에만 이야기해 주세요.